많은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에서 5년 사이에 인수합병을 제외한 인공지능 분야의 상업적 가치는 여전히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합적 전략적 가치는 높다라는 점에서 정부나 대기업들의 인공지능 채택률이 빨라지면 인공지능 기업들의 매출 성과도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습니다.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셨겠지만 아마도 이게 현재 인공지능의 현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셨겠지만 아마도 이게 현재 인공지능의 현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자 사례,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관점들과 생각해볼 만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22년 현재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현실은 겨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의 세 번째 겨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2020년과 2021년까지의 절대적인 기대감이 점차 특이점에 대한 우려와 상업적 활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더불어 전 세계적인 금융한파까지 벌어지면서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자금이 곧 메마를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인공지능 겨울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네요. 먼저 인공지능 기술 수준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을 뛰어넘거나 기대를 만족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분야들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상용화할 만한 수준인지, 일상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수준인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란 겁니다. 구글이 인수한 스타트업인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는 인간 바둑 실력을 월등하게 앞섰죠. 아마 인간의 가장 오랜 두뇌 스포츠 생태계를 괴멸 직전으로 몰고 간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알파고가 과연 어떤 유용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딥마인드가 이후 여러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한 차원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아직도 연구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산업 수준이나 실생활 수준에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증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었던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분야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인공지능 스피커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요. 여러분도 어쩌면 아마존, 구글, KT, SKT, 네이버, 카카오 스피커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저도 대 6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저는 라디오나 음악 듣는 용도 또는 날씨 예보 정도로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미국에서는 아마존으로 물건을 시킨다거나 TV 채널을 돌린다거나 하는 용도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에 실망하고 아직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대기업도 이렇게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데 스타트업이라고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며칠 전 테슬라가 범용생활 로봇을 만들어서 시판하겠다고 선보였습니다. 여러모로 왈가왈부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기대 이하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여전히 기대가 너무 큽니다. 아무리 기술 수준이 높아도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 그보다 더 높기 때문이지요. 물론 테슬라는 이 로봇을 테슬라 자동차 공장 자동화에 가장 먼저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 로봇은 여전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산다고 해도 과연 무슨 일을 시키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지난해 조용히 생산과 판매를 중단한 생활형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눈에 동그란 얼굴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인데요. 페퍼는 사람 업무를 대신하는 도우미 로봇으로 개발됐지만 가격에 비해 할 수 있는 업무가 별로 없었습니다. 페퍼는 사람의 얼굴과 감정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했지만 이런 기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거죠.
소프트뱅크는 지난 2015년부터 225만 원 정도에 팔았는요. 직접 판매가 안 돼서 결국엔 렌탈을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판매 중단하게 된 거죠. 물론 인공지능이 늘 실패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생활에 침투되거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 현재 꽤 쓰임새가 높지요. 인공지능이 간단한 스토리를 만든다거나 몇 가지 단어를 제시하면 멋진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하는 장면은 이제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조만간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3D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도 보편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7분짜리 비디오를 보시죠. More interesting as AI diffusion models are taking the next 3D logical step. The next phase of AI diffusion is coming in strong with a good level of character motion generation via text-driven commands. We've all had a first-hand experience of text-to-image generation, a tease of AI-generated 3D models from text and images from Google Research, UC Berkeley, and NVIDIA. But this new diffusion model generation is bringing animation to the table, introducing the Motion Diffuse and the Human Motion Diffusion model. Motion Diffuse is a text-driven motion generation with diffusion model. The goal behind this is to remove the skill barrier for laymen, as recent motion generation can directly generate human motions conditioned on natural languages. However, this remains challenging to achieve diverse and fine-grained motion generation with various text input. And to address this problem, the folks at S-Lab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and SenseTime China are proposing Motion Diffuse. Motion Diffuse is considered to be the first diffusion model-based text-driven motion generation framework, and this has demonstrated several desired properties over existing methods. This offers probabilistic mapping, which is favored over deterministic language motion mapping, and this allows Motion Diffuse to generate motion through a series of denoising steps in which variations are injected. It also offers realistic synthesis, which models complicated data distribution and generates vivid motion sequences. And finally, a multi-level manipulation for fine-grained response to body part instruction and arbitrary length synthesis with time-varied text prompts. Motion Diffuse is currently set to outperform existing state-of-the-art method by convincing margins on text-driven motion generation and action-conditioned motion generation. A qualitative analysis further demonstrates Motion Diffuse controllability for comprehensive motion generation. And this simply means that creators can generate motion by simply using text and also condition how this motion gets generated by placing a couple of action-based keywords for the motion. And to extract text features, the input data first passes through an embedded layer to get the embedded features from the raw text, and then is further processed by a series of transformer blocks. Each block contains two components, which includes the MHA, which is the multi-head attention module, and the FFN, which is the feed-forward network. This, alongside with a reverse process, is how we get the output, which can either be in 2D or as a cloud data. And with the look of things, this currently generates motion models that deals with skeletal armatures. And I do believe that final output would either be a BVH or an FBX file. The results that we can see have very good fidelity and they are nice looking with little to no fit sliding. And this is quite similar to MDM. MDM is a diffusion-based model for human motion generation. This is considered to be a flexible framework that delivers a diverse set of motions and ease of control for creators. Made available by the folks at Tel Aviv University, Israel, the human motion diffusion model makes use of two datasets as compared to what we get with the motion diffusion that actually works with 4 different datasets and having the human ML3D as the only unique dataset that connects these two. This is also very similar to the previous diffusion model that we just mentioned, and this framework also enables generic design, enabling different forms of conditioning. As showcased, this has 3 different tasks which it makes use of to generate motions: text to motion, action to motion, and unconditioned generation. This in turn gives creators options to make generations to how they would like to generate their own motions while maintaining a good motion quality with global positioning and foot contact. MDM also supports varying results to a single prompt. As we can see here, a person skipping rope gives multiple options to a single motion. This is very necessary as there is never one particular form to describe a motion in real life. These motions can later be cleaned and retargeted to a given model depending on what the user actually wants. MDM combines the diffusion model with well-established insight from the human motion field to deliver high-quality performance in terms of motion generation. And in comparison to previous models, you can see that we have varying results to a particular prompt. And something else which also makes MDM shine even more is the transformer-based diffusion model.
MDM uses a transformer-based diffusion model that predicts the actual sample instead of the added noise per step. And when you compare this to other approaches, you can literally tell the difference. The MDM model is trained in a classifier-free manner, which enables trading of diversity to fidelity and sampling both conditionally and unconditionally from the same model. And what this means is at certain times you can give certain descriptions to the model, and that can automatically adjust as the motion proceeds. In the text-to-motion task, MDM generates coherent motions that achieve state-of-the-art results like that of the human ML3D. And for those wondering what the human ML3D is, this is a generative, diverse, and natural 3D motion from text created by the folks at the University of Alberta, Canada. These consist of 14,000 plus human motions, and each are paired between 3 to 4 descriptions, which already is a whole lot of motions to work with. The Human ML3D alongside the KIT benchmark are the yardstick of measurement for MDM. It's also worth mentioning that MDM supports editing, which actually comes in form of predicting the behavior of a certain body part while keeping the rest of the body fixed. This can be done temporarily, as certain frames in a sequence can be fixed and the rest can be predicted with a condition, and this can happen as it is or within an in-between motion process. And for those who like to take a look at this, or probably you want to take a look at the source code, which is now released and available on GitHub, I'm going to put a link in the description that will bring you right here. And with all these tools developing at this rate, in the coming months, we would most likely start generating layouts, cameras, lighting conditions, and fixtures, and that would start pushing for an interesting ton of events and possibilities of creating 3D animations or 3D scenes with high fidelity with a single text. And as we've seen before, NVIDIA Get 3D and also Dream Fusion can already create 3D models either by simply using simple text description or by imputing a single image to generate 3D models. Alongside motion diffusion models like this, we may potentially start getting lifelike characters with given motion description, and with possibilities like that, the genre for AI 3D generated content might just become a thing. Furthermore, if you're into motion capture and you would like to grab some free motion capture files for your animation or your film project, of course you can. Carnegie Mellon University aka CG Speed have a huge set of motion library that you can totally get BVH and FBX motions from. ByDam Namco is also one that we've covered on the channel before, so just in case you're looking for free motion capture files, you can go ahead and grab that. Revolution's Actor Core does have some very nice free motion capture files that you can get. And finally, you might also want to consider checking out Mixamo, as they also have free motion capture files that you might want to consider checking out. So this is more like it. For those who like to take a look at all of these that we've talked about, links are going to be in the description, so do well to check them out. AI motion diffusion is here, and this might definitely change the way you start creating your own 3D motions or doing your next motion capture. Tell me what you guys think about this one in the comment section, and of course if you like this video or you like something from this, you can go ahead and give a like, and don't forget to share with a friend. And I'd like to see you guys in the next one. Peace. 이렇게 기술 수준이 아무리 높아져도 일반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니 과연 스타트업은 고객의 기대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작은 스타트업 조직과 인력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고객의 요구 수준에 맞춰서 서비스하고 매출을 올리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개발을 위한 자금을 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더구나 요즘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정말 복잡해지고 있고, 그 복잡도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구현해내는 단계까지 이를 정도여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작은 스타트업이 구현했는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이지요. 전방위적인 대내외 협업 구조를 갖춰야 하고 초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들도 버거워하는 지경이지요. 과연 스타트업 조직이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점점 오픈소스를 재조합하는 스타트업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픈소스를 재조합하는 스타트업의 기술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럴 만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투자자 입장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아무리 크고 성장성이 높다고 해도 투자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확신이 있어야 투자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냐, 시장은 지속적으로 클 것이냐, 고객은 여전히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냐,
새로운 기업으로 탄생하여 만들어진 기술이어도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매출을 일으키거나 기업 가치만으로 존속하고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등의 질문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니 앞으로 당분간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은 유망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지난 몇 년처럼 크거나 과감하진 않을 것이지만 꾸준히 성장할 것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내년 12인사이트가 발표하는 인공지능 100대 기업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요.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 크로스 인더스트리 어플리케이션스, 즉 융합산업 분야 인공지능입니다. 제조라거나 사이버 보안, 창고자동화 등 그동안 사람의 노동으로 움직이던 영역에서 활발히 인공지능 도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역시 주목받고 있지요. 헬스케어라거나 통신, 게임, 미디어, 유통, 금융보험 같은 분야 역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시 온라인에서 인공지능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읽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전통적인 인공지능 개발 도구 분야가 별도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인공지능 분야가 접근하기 쉽지 않고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개발 도구를 활용해 좀 더 빠르고 쉽게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스타트업들의 솔루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어쩌면 가장 스타트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야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산업별 분류보다는 스타트업의 보유 기술의 기능적 분류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재 AI 허브 기업들을 분류한 표입니다. 왼쪽에 보면 보유 기술을 시각, 음성, 언어, 행동 소셜, 상황 감정, 지능형 에이전트 등 기능별로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분류해 두었습니다. 기술 수준이나 산업별로 구분하려면 각 기업들 찾아 들어가서 사업 소개를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범용화되고 각 인공지능 인프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기능별 분류보다는 적용 산업별 분류로 다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투자는 왜 어떻게 판단해서 이뤄지는 것일까요? 실제로 저희가 투자한 사례를 놓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스타트업을 왜 투자하게 되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브이다임이란 팀입니다. 이 회사는 저희가 몇 달 전 심사를 통해서 투자를 했고 팁스에 추천해서 선정된 팀입니다. 먼저 이 회사는 메타버스가 한참 핫할 때 저희도 관련 테마로 검토하던 기업입니다. 더불어 이 회사 팀원들이 꽤 오랫동안 삼성전자와 거래해오던 기술력을 갖춘 팀원들이라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이 회사는 모바일로 가상 배경을 자연스럽게 아바타와 실시간 합성시켜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트렌드를 꽤 오랫동안 준비해온 스타트업답게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어울리며 커뮤니케이션할지 고민한 흔적이 많은 개발 결과물을 갖고 있었고 이를 통해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불확실한 세상에 이렇게 작은 회사들이 주장하는 기술 수준과 사업 계획은 참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죠. 하지만 이 회사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은 별도로 저희가 다른 곳들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회사의 기술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지요. 여기서 인공지능이 활용된 부분은 2D 사진에서 3D 아바타를 생성해내는 기술입니다. 2D 사진에서 입체적인 3D 객체로 변화라는 추론의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회사는 딥러닝을 활용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3D 아바타는 다시 실시간으로 꾸며진 3D 배경과 합성되는데 이를 이 회사는 딥리얼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메타가 표현하려는 웹3 개념과도 비슷하지요? 저희는 왜 이 회사에 투자를 했냐 하면 일단 이런 개념의 회사들이 꽤 많지만 중간중간 요소 기술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꽤 오랫동안 연구개발을 해와서 다른 회사가 유사한 기술을 따라해도 비교평가해 보았을 때 기술 품질 격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획기적인 품질 개선이 이뤄지는 스타트업이 등장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팀이 많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팀 자체가 갖고 있는 희소성 때문에라도 인수합병 대상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시장성인데요. 여러분이 보셔도 당장 돈이 될 것 같지 않지요? 메타버스니 어떠니 해도 당장 누가 돈을 주고 가상 의상을 사고 배경을 사고 그러겠어요? 플랫폼이 되기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요. 그래서 초창기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 회사는 기업 가치를 20억 원 정도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기존에 우리가 흔히 보던 사업 분야인데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려는 팀입니다. 옵습이라는 팀이고요. 이 회사는 저희가 이미 작년에 투자를 해두었던 팀입니다.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는 인공지능 팀이라고 해서 투자한 것은 아니고요. 이 회사는 잡 매칭 서비스로 시작했고요. 흔히 말하는 투자 또는 프리랜서 마켓, 긱 이코노미 잡 마켓이라고 부르는 시간제 일자리 매칭 서비스예요.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니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나 사람을 구하는 구인 사장님이나 서로 조건이 산발적이고 까다롭겠죠. 이 조건을 일일이 따져보면서 스크롤해서 보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옵습이라는 회사는 더 벌자라는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근무 스케줄을 서로 매칭해서 개인화해주고 서로 매칭률을 높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채택했어요. 매칭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장치를 고안하기 시작하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이 회사는 현재까지 몇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 조합을 짜맞춰주는 형태의 매칭 정도를 해줬다면 이제 개인들의 특성들을 예측하고 일자리들의 조건 패턴도 학습해서 점차 정교해져가는 매칭 조합을 추천해줘서 매칭률을 극단적으로 올려주는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연산과 예측과 분석을 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겠죠. 이처럼 기존의 일반적인 조합형 서비스를 인공지능 연산 예측형 서비스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다면 서비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뭔가 새롭고 최첨단의 혁신적인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사람의 영역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주는 도우미 역할도 톡톡히 해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법률, 회계, 세무, 개발 등의 전문 영역들이 그렇죠. 얼마 전 220억 원 투자 유치한 회사인 슈퍼브 AI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빠르고 광범위하게 해내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AI를 통해 데이터셋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구축, 보완할 수 있도록 방대한 데이터 준비 작업을 자동화해주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플랫폼 스위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회사에 투자한 곳은 프리미어 파트너스, 듀크대, KT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신규 투자자로 산업은행, KTNG, 한라그룹 등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공지능 개발 도구 영역에 속하는 스타트업이죠.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찾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수월하게 도입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런 분야는 전략적인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 영역에서 창작자를 돕는 도구로 인공지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 미드저니, 노블 AI 같은 툴이 유명해지면서 콘텐츠를 창작해내는 인공지능 도구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공지능 기반 웹툰 창작 플랫폼 투닝 운영사 툰스퀘어가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엔투스 인베스트먼트, 엠파트너스가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툰스퀘어는 삼성전자 사내벤처 시랩 출신이 만든 서비스입니다. 비전 인식 인공지능 분야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음식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이른바 푸드 스캐닝 기술을 보유한 푸드테크 스타트업 누비랩이 100억 원 투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멘토링한 회사이기도 한데요. SKT에서 ESG 코리아라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서 선발한 팀인데요. 식판을 식사 전후로 스캔하고 비교 분석해서 섭취율과 남은 음식을 비교해서 적정 식사량을 계획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할 수 있도록 음식 조리하는 측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섭취한 영양소와 칼로리 등의 정보를 제공해서 스캐너를 이용할 동기를 주는데요. 전통적인 비전 인식 인공지능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인공지능 겨울을 앞당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 가운데 일부 상장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아직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은 돈을 제대로 벌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부터입니다. 이런 누비랩 같은 회사는 비슷한 영역의 기술이지만 과연 충분한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성만으로는 규모 자체는 크니까 기대해볼만 하다는 것이 SKT 관계자들의 말이니 주목해봐야겠죠.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보면 모든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 추세선과 비슷합니다만 인공지능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도 한풀 꺾인 모양입니다. 사실 2021년이 유난히 컸다고 봐야겠죠. 2022년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의 공개 기업 가치가 떨어진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기업들의 공개 시장에서의 기업 가치가 떨어진 것에 비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회사들의 기업 상장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 총액이 올라가지 않고 있지요. 작년 IPO는 104건이었지만 올해 26건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인공지능 분야 유니콘이 가장 많고 중국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이 영국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나 일본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은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2021년 유럽과 스위스, 노르웨이 등에서 2021년에 94개 기업이 인수됐는데 올해 벌써 97개 기업이 인수됐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사적기 때문입니다. 재원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고 연구개발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매출 달성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인수합병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스타트업들이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첨단 기술 기업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 기업들 입장에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싼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곳들은 광범위한 범용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특별한 영역을 파고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해 보입니다. 현대건설이 얼마 전 투자한 텐일레븐은 인공지능을 건축 설계 영역에 적용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호반건설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플랜H의 보육을 받아서 성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국내 테크 대기업의 해외 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자 역시 계속 활발해질 것입니다. H테크놀로지벤처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가상 캐릭터를 제작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인월드 AI에도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인월드 AI는 개발자들이 확장현실, XR과 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에서 사용되는 가상 캐릭터를 제작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미국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가상 캐릭터가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가상 인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월드 AI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현재 디즈니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꼼꼼하게 보셨다. Hi, Gunter. How are you today? Good. Thanks. I'm doing good. How can I help you? I have my 2 p.m. meeting with Sophie Hatter and the Meta Muscle guys. Great. Let's get you to the meeting room. It's right Has down the everyone hall on the arrived right. yet? Yes. They're all waiting for you in the conference room. Awesome, thanks. Have a good day. Thank you. Have a great day. Hi, Sophie. Has everyone been waiting long? I apologize for the delay. Can you make sure this meeting is recorded so that we can have a debrief afterwards? Well, I've already started the recording. I'll send you a copy of the recording afterwards. Perfect. Thank you. Do you have any preliminary thoughts on the company? They seem like they might be a good fit. I reviewed the business plan. And I've looked over the financials. The business is completely transparent. And I like that. I've also read a little about their team. And everything checks out. Awesome. Well, we'll see how things go today. Thank you. Hi, Alex. Hi. Man, I'm so excited about the metaverse. I want to buy all that equipment. But I just don't have any money left. Why don't you tell me what your company does? Sure. My company is revolutionary. We are going to give people the body of their dreams. No matter what it takes. We are going to make people beef up and get some muscle. How did you get that idea? Well, I used to be a bodybuilder. But I had to quit because my wife left me. Did I tell you that I had a wife? Anyway, I was looking at those avatars in the metaverse and they are just so skinny and wimpy. They need to be beefed up and have some muscle. So I thought, maybe if they worked out at my gym. Wow. Are there any other specialized products that you're thinking about incorporating? No. This is the best idea ever. Anna, I hear you're the COO. Yes, I handle strategy, operations, and manufacturing for the company. Can you tell me about an upcoming project that you're proud of? I've been working on some ideas for a new type of exercise program that I think could be really cool. We're Can going you to tell have me a about virtual it? trainer and a booking system. Well, we'll have a virtual trainer. We'll have a booking system. There's also going to be a rating system. Very interesting. It'll be based on gamification and reputation. Wow. Yes, there will be a lot of different exercises. Do you have the funds to keep up with the growth associated with this new product? Well, we'd like to do a crowdsourcing campaign to raise the funds. Hopefully that won't be necessary after this meeting. I think we'll be fine. I can't wait to hear more about what's next for MetaMuscle. I think we should focus on the revenue model first. Sophie had a look at your business plan. Can you send me a revised version this week? Sounds good.
Hi, Herman. Nice to meet you. Hi. Can you tell me about what you do for the company? Well, I am the Chief Financial Officer and I have been working with Alexander for the past 6 months. He has been I've- running the company like a. Sorry to interrupt you. It's fine. Do you have any ideas for the company that I should keep in mind? Well, the company was started by Alexander, who is an ex-bodybuilder. He saw some avatars in the metaverse and he thought they looked skinny and wimpy and decided to buy some virtual simulation software that would let people build their muscles. So he thought he could make this big business that would change the world with his new company called MetaMuscle. Do you think that it will be successful? Well, I am pretty skeptical about it. But I believe, no. I know he is going to make a lot of money with this. I just don't know how long it will take. Hopefully, we can provide the funds to get a good investment going and we can build out the product quickly. Well, I just don't have a lot of hope for it. Honestly, I'm not sure about the core product either, but I think we can work with the idea. I think that I can work with you. I just wanted to meet you because you were the first investor who was willing to talk to me. I was hoping that Very you would funny. be interested in the product. But honestly, I don't think it is a good idea. I am just being honest with you. Sophie did say earlier that you had some concerns. Well, I have a lot of concern about it. The news is saying that we should make Anna the new CEO. What are your thoughts on that? I think Anna is great. I think she is the best person to be in charge of that. She is much smarter than Alex and much more experienced. I think it would be a good idea to make her the CEO. I'll talk to the board about it. I think it will be a good idea. Please summarize your concerns in an email, and I'll have Sophie review them, and then I can write up another document and send them to the board. Sure. Have a good day. Well, you too. All right, Sophie, I'm on my way out. Thank you. Bye. See you. Bye, Gunter. No problem. 영상을 꼼꼼하게 보셨다면 눈치채셨겠지만 사용자가 대화를 나눈 대상은 모두 각자자의 역할에 충실한 인공지능 캐릭터들입니다. 그 대화들은 자유롭지만 각 캐릭터들이 보유해야 할 특성과 지식의 범주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겠죠. 앞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실제 사람과 가상 인간은 어떻게 구분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나 업계 입장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투자 전망은 어떨 것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아주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그에 따라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민간, 공공, 특정 섹터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만드는 것이 창작이냐 아니냐, 잉여 생산에 대한 이익을 누가 나눠 가질 것이냐 등에 대한 사회적 철학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투자 수익률과 투자 위험과도 긴밀한 관계성을 갖지요. 더구나 인공지능이 점차 딥러닝의 개념으로 가면서 과연 왜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과정 없는 답만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인공지능이 많아지면서 인공지능의 사고과정, 즉 블랙박스에 대한 투명화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나 제조공정 등 아주 고차원적인 딥테크의 인공지능이 훨씬 고부가 가치인지
아니면 바이오나 엔터테인먼트 영역처럼 융합기술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지에 대한 판단은 각 투자자들의 미래 성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많은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에서 5년 사이의 인수합병을 제외한 인공지능 분야의 사업적 가치는 여전히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합적 전략적 가치는 높다라는 점에서 정부나 대기업들의 인공지능 채택률이 빨라지면 인공지능 기업들의 매출 성과도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어떻게 볼 것인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인공지능 분야의 스타트업을 만나면 투자자로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이 회사가 만드는 기술은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기술인가, 독창적이고 독점적인 기술인가, 또 이 회사가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은 결국 범용 인프라가 될 것인가, 특정한 분야의 부가가치를 올려주는 요소로 작동할 것인가. 기술을 만들고는 있는데 과연 이 기술을 사주거나 이용해서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럴 만한 돈이 움직이는 분야에서 활동하는가. 이 기술은 이 회사의 한두 명이 만들고 있는가? 이 기술은 회사에 귀속되는가? 이 기술에 대한 소유권이나 개발력을 지나치게 특정인에게 의존적이진 않은가? 기술은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면서 발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발전을 이루는 파괴적 혁신을 만들어낼 기술인가? 사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데이터 의존적인 기술인가? 아니면 엄청난 계산력이 필요한 슈퍼컴퓨터 같은 물리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해서 뭐 하나 만들어낼 때마다 돈과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분야를 제 아무리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은 최소한 따져봐야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입장을 떠나서 전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공지능이란 기술과 사회현상에 대한 몇 가지 단상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미지와 영상, 음악 데이터 등을 판매하는 게티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달리 등 이미지 생성 AI가 만든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판매하는 걸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 어떠한 기준도 정립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에서 인공지능으로 행동이나 표정을 만드는 인공지능을 보셨는데요. 이 인공지능들을 모두 합쳐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공지능이 만든 단편 영화 하나가 유튜브나 틱톡에 올라가서 인기를 얻고 광고비를 버는 모습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이 간단한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를 통해 캐릭터가 생성되고 그 캐릭터들의 행동이 다시 인공지능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인공지능은 이 영상을 서로 짜맞추고 인간들에게 마치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술대회 공모전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림을 출품해서 개인이 상금을 수령한 사건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이겠죠. 미국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의 39살 제이슨 앨런이 미드저니로 생성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을 출품해 1등을 차지했고 상금 40만 원 정도를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을 인간이 심사해서 다른 인간들의 작품을 제치고 1등을 주었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가 없었다는 점이죠. 아마 앞으로 인공지능을 다루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누구는 당황하겠지만 누구는 활용하겠죠. 앞에는 당황하는 이들이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당당하게 활용하는 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발리를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빙과 브라우저 엣지 그리고 MS 오피스 365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타트업들보다 아마 이런 대형 기업들이 더 발빠르게 인공지능을 채택하고 상용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스타트업들이 이들 거대 기업들에 맞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챗봇 이루다 사태만으로도 살짝 엿보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일이기도 하고 악성 유저들의 극단적인 사용에 대한 악의적인 낙인 찍기용 보도가 엮이면서 만들어진 사태였는데요. 투자자들로서는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결과론적으로 좋은 작품을 내놓는다고 해도 학습한 데이터가 불법 데이터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노벨 AI 사태가 딱 그 모습인데요. 불법 데이터 모음 사이트를 대상으로 학습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머신러닝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불법적이고 불온한 내용들이라면 결국 인공지능이 내놓는 결과물도 인간의 어두운 면을 반영하게 될 것이란 점이 뻔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 아닐까 싶어요. 대표적인 인공지능 선도 국가이면서 강력한 통제국가, 그래서 인공지능이 전 인민을 통제하는 시대를 만들게 될 것이란 무시무시한 빅브라더 시대를 실현해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요.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중국어로 발표된 인공지능 논문 수까지 합치면 전 세계 모든 인공지능 관련 논문 수를 합치고도 그 3배에 가깝습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가 인공지능 초강국이 되면 과연 좋은 일일까요? 공상과학이나 만화 정도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AI 기술을 응용한 가상 인간과 로봇 등이 생활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의료인을 대신해 병동을 소독하고 병실에 약을 배달하는 것도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손가락 관절을 움직여 사람과 자연스럽게 악수를 하고 뜨거운 커피잔을 직접 건네주기도 합니다. 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에서는 로봇이 친절하게 요금제를 안내해줍니다. 중국 장쑤성에 있는 이 대형 장비 제조 공장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자재를 옮기고 용접과 검수까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焊接质量更加稳定，工作效率比以前提升了1倍，一个人就能控制整条焊接线。 중국에는 현재 AI 시스템을 도입한 제조 공장이 700여 곳이나 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은 48%나 높아졌고 제품 불량률은 35%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는 이미 4천억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영국 의회는 청문회에 인공지능 로봇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공개 직후부터 주목을 받으며 직접 그린 그림으로 개인전까지 선보인 예술가 로봇이 로봇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은 단발머리에 멜빵바지 차림의 여성이 상원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데요. 발언 중간마다 좌우 총중을 살피고 눈을 깜빡이는 모습은 인간과 비슷하지만 소매 밖으로 드러난 양팔은 전자회로와 금속 골격으로 이루어진 로봇팔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일 인공지능 로봇 예술가 에이다가 로봇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새로운 기술들이 예술 산업과 창작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토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에이다는 개발자와 함께 이 청문회에 참석해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자 알고리즘이며 생명체는 아니지만 예술을 창작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영국 로봇 회사와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 등이 공동 개발한 에이다는 2019년 공개된 이래 꾸준히 화제를 모아왔는데요. 지난해에는 런던 DJ 뮤지엄에서 올해는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공지능과 투자에 대한 견해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AI와 머신러닝이 점점 복잡해지고 보편화되면서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래가 촉망되는 AI 스타트업의 기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AI의 부상은 이미 노동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스타트업을 찾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장 비용을 낮춤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AI는 다양한 산업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투자는 수익성이 있을 수 있지만 업계에 대한 많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올바른 회사에 투자하고 설립자가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립자가 이에 상충이 있거나 인공지능에 대한 경험이 없는 스타트업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AI는 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의 기술 및 정부와 함께 미래입니다.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를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AI 투자 펀드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AI를 시작하려면 AI를 잘 이해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AI는 곧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것이며 곧 산업 전반에 걸쳐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머신러닝은 인간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AI의 한 분야입니다. 기계학습은 구글, IBM 및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많은 회사에서 고객 선호도, 사기 방지 및 기타 중요한 영역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견해는 모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조금 경청해 어색하게 주셔서 느껴지셨겠지만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번 강의는 이게 주제가 현재 주제인 인공지능의 만큼 현실일 일부 수도 인공지능 있다라고 서비스 기술을 생각하시고 양해해 활용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셨겠지만 아마도 이게 현재 인공지능의 현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